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당장 내일 새벽에 배송이 가능한 앱은 과연 몇 개나 되시나요? 아마 생각보다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제 유통업계엔 배송 전쟁의 2차전인 새벽 배송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픽에서 새벽 배송 쟁탈전과 그 그늘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제 스마트폰에도 정말 다양한 배송 어플이 깔려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음 날 바로 배송이 되는 어플도 상당한 것 같은데 올해 들어 특히 이런 서비스들이 더 눈에 띄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배송이란 전날 주문을 하면 다음 날 새벽에 고객의 주문지로 상품이 도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새벽 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정말 많습니다. 새벽 배송의 포문을 열었던 마켓컬리를 시작으로 쿠팡, GS프레시,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오후나 저녁에 주문을 해도 다음 날 오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초특급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반나절도 안 되는 사이에 물건을 그것도 아침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래서 이러한 빠른 배송 서비스 덕분에 우리나라를 배송민국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때 적어도 이틀은 소요되던 배송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해진 건가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새벽 배송이나 초특급 배송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석지연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럼 석지연 아나운서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배송을 주문할 때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함께 주문했다면 배달 상자 안에 이 모든 제품들이 한꺼번에 담겨왔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포장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랄 정도로 품목별로 나눠서 도착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과거와 지금의 배송 방식이 다른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유통업계는 일단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보한 뒤 제품을 발송하는 식이었죠. 물건을 보관했다가 팔지 못해서 재고가 쌓이면 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유통업계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 축적된 주문량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주문량을 예측해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고 관리는 단순히 양적인 면만이 아니라 요일과 계절에 따라 상품의 주문 빈도 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재고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품목별로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품목들만 빠르게 골라낸 뒤 포장해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야말로 기술의 진보가 이런 편리한 생활로의 발전을 가져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0억 원에서 지난해 4천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400배가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2배 더 많은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 배송이 성장하면 이와 관련한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고용시장에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시장 덕분에 배송기사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파생된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겠죠. 문제는 양은 늘어나는데 질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입 차량을 이용한 배송기사들인데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 먼저 지입 차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송 업무를 하려고 하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번호판은 개인에게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운송업체 주선사인 이른바 지입사로부터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입이란 차량을 갖고 회사에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이때 배송기사들은 지입사에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의 기본 임대료와 매달 지입료를 내고 번호판을 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의 형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업무량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지입 차량의 기사의 경우 업체에 속해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일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을 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1.5배의 임금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부 지입사의 경우 기사가 몸이 아프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배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배송용 차량 유지비를 이유로 하루에 18에서 20만 원씩 임금을 깎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산재보험 가입이나 고용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배송 준비를 하다 사망한 지입차 운전기사에 대한 노동자 인정을 한 판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빠르게 성장하는 배송 시장에서 배송기사들의 처우는 업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배송기사분들의 처우도 함께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유워드는 아마존 효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존이란 최대 온라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994년 작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획기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구사하며 지금은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의류는 물론 부동산 중개에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탓에 아마존이 진출한 업계는 그 파장이 엄청나다 하여 아마존 효과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겁니다. 네, 한 회사가 경제용어로 발전한다면 그 파장은 정말 대단하다는 건데요. 주로 어떤 파장이 미친다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세계 어떤 유통기업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고요. 이 때문에 재고 관리가 철저해 남는 재고에 따른 적자가 거의 없다는데요. 이에 다른 기업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죠. 가령 A라는 상품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100에 판매하면 아마존은 $99.99, $98.99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른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유명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잖아요. 온라인 공룡 아마존과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며 결국에는 파산을 했던 적이 있었죠. 네, 결국 기사회생을 해서 다시 연말에 문을 연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성공 확률은 미지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게 좋은 예입니다. 세계 최대 완구 회사였던 토이저러스는 아마존 때문에 망한 27번째 대기업으로 불리죠.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실 토이저러스는 2000년 아마존에 10년간 온라인 판매를 맡기는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토이저러스가 이득을 보는 듯 했지만 이 때문에 온라인 진출이 늦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아마존이 다른 업체들과도 계약을 맺으며 점점 가격 경쟁력까지 잃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파산이었습니다. 토이저러스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오프라인 시장 업체들을 삼켜 아마존 효과를 넘어 아마존의 저주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야말로 시장 파괴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아마존은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빠른 배송 서비스 전략까지 실시하면서 다른 기업들 자체가 따라갈 수 없는 단계까지 다다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비로 운영되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국 전역 어디더라도 주문 뒤 48시간 내에 무료로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4시간 이내 배송을 하겠다며 올 2분기에만 $8억, 우리 돈으로 약 9,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이 계획을 공개한 날 다른 유통업체 주가가 떨어졌을 정도로 업계 파장이 컸는데요. 문제는 아마존 역시 초특급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면서도 배송기사에 대한 처우는 세계적인 기업답지 않게 열악하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14시간을 일하는 아마존 배송기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아마존 제2본사에서 규탄 집회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시간당 10에서 $13의 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터라 미 의회에서도 반 아마존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입니다. 자,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새벽 배송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였죠.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송 시장, 산업도 커지고 있고 이에 유입되는 자본도 거대한데 유독 그 안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배송기사들의 처우는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재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